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2018년도 전기기사 실기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동일출판사고요. 이제 문제가 실기 문제 같은 경우에는 다 아시겠지만 이제 복원이 되어서 이제 문제를 이제 풀기 때문에 실제 여러분들 보신 문제랑 좀 다를 수 있어요. 네, 좀 양해를 좀 부탁드릴게요. 최대한 이제 복원한다고 했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이 보셨던 어떤 숫자들이나 이런 것들과 그림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점들은 좀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고요. 1번 문제부터 풀도록 하겠습니다. 네, 1번 문제는 전압 강화에 대한 문제고요. 각각 선간에 걸리는 전압 강화가 얼마냐 이제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왼쪽 그림하고 이제 오른쪽 그림이 있는데 다른 그림 아니고요. 동일한 그림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전류들이 이렇게 나와요. 20, 40, 50. 근데 여기는 20, 40, 50은 없어요. 20하고 40은 있는데 다른 그림 같아 보이지만 다르지 않고요. 왜 똑같냐면 여기 이제 AB에 걸리는 이제 전류를 보세요. AB 상에 흐르는 이제 부하인데, 부하에 흐르는 전류가 이제 얼마냐면 20A의 이제 역률이 1인 거죠. 곱하면 얼마예요? 곱하면 20이죠. 걔가 AB상의 20인 거죠. 그럼 BC에 걸리는 부하는 40에 이제 0.6이니까 곱하면 얼마예요? 46에 24죠. 그러니까 BC에 흐르는 부하에 흐르는 전류가 얼마냐면 24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CA, AC에 걸리는 전류를 봤더니 이제 50에 0.8인데 58에 40이니까 AC에 걸리는 전류는 40A다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각 이제 선에 64A, 이제 64A가 흐르는 거죠. 얘는 이제 왜 그 4A가 되냐면 요렇게 전류가 이제 흐르는 거다 보니까 요 60이라는 전류값이 A 쪽하고 이쪽하고 C 쪽으로 이렇게 나뉘어서 흐르는 거죠. 키르호프의 전류 법칙이어서. 그러면 60 중에서 20은 일로 흐르고 40은 이쪽으로 흘러요. 그래서 60이니까 더하면. 그렇죠? 여기는 4A와 그리고 20A가 합해졌으니까는 4랑 20이 합해졌으니까는 이제 24A가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는 이렇게 4A랑 4A가 아니죠. 24A랑 40A가 이제 합해져서 이제 64A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위쪽에는 이쪽 회로만 보시면 이쪽은 60A가 흐르고 이쪽은 이제 64A가 흐르는데 60A와 64A가 지금 방향이 어떠냐면 얘는 이쪽이고 얘는 이쪽이니까 서로 방향이 반대죠. 그러니까는 60에서 64를 뺐으니까 4A인데 얘가 더 크니까 이쪽으로 4A가 이제 흐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어쨌거나 이제 요거는 크게 볼 필요는 없어요. 요거는 이제 크게 볼 필요는 없고 이제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 부분은 이쪽 전류 쪽 그리고 이쪽 전압과 저항 쪽을 이제 보시면 되죠. AB에는 100V가 걸리는 거고, 그렇죠? BC에도 100V가 걸리고, 그 대신에 A하고 C에는 200V가 걸리는 거예요. 그거를 기억하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각 선에 흐르는 각 선에 있는 저항값은 얼마냐면 0.06이다. 그것만 이제 보시면 되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전압 강화의 경우에 단상 이선식에서의 전압 강화는 어떻게 구하냐면 저항에다가 역률 리액턴스의 사인 세타 이렇게 구하죠. 단상 이선식의 경우에 한 선의 전압 강화는 이렇게 구합니다. 문제에서 어떻게 나왔냐면 첫 번째 줄 제일 끝에 선로의 리액턴스는 무시한다 이렇게 나왔죠. 얘는 빼고 결과적으로 나오는 식이 정리되면은 IR의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렇죠? 이게 전압 강화에 대한 식이에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문제를 풀기 전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아까 우리가 여기 나오는 전류는 다 역률이 곱해진 값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역률 곱했고 곱했고 곱했고. 그렇죠? 그럼 전압강화식에서 얘가 전압강화식이잖아요. 뭐뭐 곱하는 거예요? 전류에다가 저항에다가 역률을 곱하는 거죠. 근데 이쪽에 있는 전류는 이미 역률이 계산된 값이니까 결과적으로는 그냥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 프라임이라고 하는 거는 역률이 계산된 값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식은 다 이제 이런 식으로 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 먼저 AB에 걸리는 전압은 얼마일까요? A하고 B가 있어요. A하고 B에는 전압이 얼마가 기본적으로 걸려 있냐면 100V가 걸려져 있죠. 100V. 그럼 거기서 전압 강화만큼을 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AB 상에 있는 이제 AB 선간에 걸리는 전압이 얼마인지를 알 테니까. 근데 우리가 전압 강화 어떻게 구한다라고 했냐면, 전압 강화인데 이 전압 강화를 어떻게 구한다라고 했냐면 I 프라임 R로 구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여기에서의 I 프라임은 전류에다가 역률을 곱한 값이고 거기에다가 저항을 곱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일단 AB는 그래서 100 마이너스 전압 강화를 이제 하셔야 되는데, 저항값은 이제 0.06이라고 했으니까, 그렇죠? 60에다가 곱하기 0.06. 그리고 얘랑 얘니까, 얘랑 얘는 방향이 어때요? 서로 반대니까 더하면 안 되겠고 빼야 되겠죠. 4A에다가 0.06. 얘가 왜 산지는 말씀을 드렸고, 얘가 전류가 이렇게 흐르다 보니까 A를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 요 B에 있는 전류는 A랑 반대 방향이니까 마이너스를 계산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기로 누르시면 100 마이너스 60에 4 0.6 하면은 96.64가 된대요. 96.64. 그렇다고 하고 나머지는 그냥 식만 쓰면 AB는 했으니까는 BC하고 CA. BC는 아까 이제 그림 보시면 아시겠지만 얘도 기본은 100V고요. 거기서 전압 강화를 빼셔야 되는데 가운데 선에는 4A가 흘렀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64A가 흘렀죠. 그렇죠? 그리고 CA는 100V가 아니에요. 그렇죠? 이건 200V였죠. 빼기 60하고 64하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위에 거는 계산을 하면 95.92V가 되고 얘는 192.56V가 된다더라. 이제 뭐 그런 거죠. 숫자는 다르게 나올 수 있으니까 얘는 뭐 100, 200 나왔지만 110, 220 이렇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하는 그 과정을 좀 이해를 조금 하셔야 되겠고요. 주의하실 점은 이제 가운데 있는 거 마이너스, 그렇죠? 전류의 방향이 반대니까 리액턴스는 무시했고 거기 나오는 전류값은 역률이 포함된 값이다. 그 정도 기억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가시고 두 번째 문제는 대충 뭐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요? 어떻게 된다라고 하는 거였냐면 델타 결선했을 경우에 이제 한 대의 최대 용량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제 문제를 한번 보세요. 고압 자가용 수용가가 있고요. 수용가의 부하는 두 개가 있어요. 부하가. 그러니까 어떤 수용가가 있죠. 변압기하고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런 수용가가 있는 건데 그때 부하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50kW의 역률 1인 부하가
가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100kW의 0.8인 부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연결된 이제 수용가가 있는데 1번 문제가 뭐냐면 걔를 델타 결선했을 경우에 그렇죠? 델타 결선했을 경우에 그 델타 결선한 변압기 한 대 용량은 얼마짜리로 선정하면 될까요? 이런 거죠. 그럼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 전체 용량을 구한 다음에 델타 결선 같은 경우에는 변압기 한 대 용량의 3배. 그렇죠? 변압기 한 대 용량이 3배가 델타 결선에 대한 전체 용량이니까 그러면 변압기 한 대 값은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델타 결선에 대한 전체 용량을 구한 다음에 걔를 3으로 나누면 되는 거죠. 그럼 전체 부하가 얼마냐? 이걸 이제 계산을 한번 해보죠. 역률이 서로 다르니까 바로 더할 수는 없겠고요. 유효 전력을 먼저 한번 구해보면 유효 전력은 50에다가 100이죠. 150. 그렇죠? 그러면 무효 전력은 어떻게 될까요? 무효 전력은 50에다가 더하기 100에다가 0.8에 곱하기 0.6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나요? 무효 전력이라고 하는 거는 원래는 P상에다가 사인 값을 이제 곱해서 이렇게 구하는 거죠. 근데 이제 P상분이 없으니까는 유효분으로 따지자면 이 P상분이라고 하는 것은 유효 전력을 와트를 역률로 나누면은 VA 값이 되니까 그렇게 해서 여기다가 이제 사인을 곱하면 지금 무효 전력이 되는 거겠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구한 거죠. 50에 대한 거, 100에 대한 거. 역률이 1이면 사인은 왜 12 곱한 것처럼 됐죠? 빵인데. 역률이 1이면은 사인은 0. 그렇죠? 코사인이 0.8이면 사인은 0.6. 코사인이 0.6이면 사인이 0.8. 물론 이거는 암기를 하실 테니까. 어쨌거나 그렇게 해가지고 계산을 하면 앞에는 빵이니까 뒤에 것만 계산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75가 나옵니다. 75 kVAR. 무효 전력의 단위. 그럼 따라서 P상분은 어떻게 될까요? P상분은 유효의 제곱에다가 무효의 제곱을 하는 거니까 150의 제곱에다가 75의 제곱을 해서 루트를 씌우면 되는 거죠. 그러면 167.71이 된대요. 167.71 단위는 kVA 이렇게 되겠죠. 다 킬로니까. 얘가 뭐냐면 델타 결선을 했을 경우에 전체 부하값인 거죠. 얘인 거죠. 전체 부하값. 그러면 한 대 용량을 구하고 싶으면 얘를 몇으로 나누면 되는 거냐면 3으로 나누면 되는 거죠. 167.71을 3으로 나누면 돼요. 그러면 96.832가 아니고 55.90이 된다고 하네요. 55.90 kVA 잘못 쓰면 안 되니까 55.9. 그러면 이제 이거보다 작은 건 안 되겠죠. 선정을 해야 되는 거니까 이거보다 한 단계 높은 거를 선정하면 바로 위에 표가 있어요. 50은 안 되니까 50보다 한 단계 위에 것은 75. 따라서 75 kVA에 대한 변압기를 선정을 하면 되겠죠. 한 대. 델타 결선은 이제 단상 변압기 세대를 연결을 해가지고 이제 델타 결선을 하는데 그때의 세대 중 한 대, 그렇죠? 세대 중 한 대가 아니고 그 세대 값은 세대의 변압기 용량 값은 이제 다 75죠. 세 개가 다. 그렇게 선정하면 되는 거고. 두 번째. 한 대 고장으로 델타 결선했을 경우에 과부하율을 구하십시오. 또 V 결선을 또 해야죠. V 결선은 변압기 한 대 용량의 루트 3배 이렇게 되죠.
그래서 지금 이제 앞에서 전체 부하값이 얼마라고 했냐면 전체 부하가 167.71이었어요. 167.71 kVA. 자, 전체 부하가 이놈인데 지금 이제 부위결선을 하고 있는 상태니까 그럼 부위결선으로 한다라고 했을 때 변압기 한 대에 걸리는 부하는 얼마냐면 167.71을 루트 3으로 나누면 되는 거죠. 그러면 얘가 얼마가 나오냐면 루트 3으로 나오면 96.83이 된대요. 96.83 kVA. 부위결선으로 하면 변압기 한 대에는 이만큼의 부하가 걸리는 거야. 근데 우리가 아까 전에 델타 결선을 했을 경우에 변압기 한 대 용량은 얼마라고 했냐면 75라고 했잖아요. 선정한 값이. 그러면 더 많이 걸렸죠. 얼마만큼이 더 많이 걸린 거예요? 75분의 96.83 %니까 곱하기 100. 그러면 아까 델타 결선으로 해서 선정한 75보다 129.11% 부하가 더 걸린 거예요. 30%만큼 부하가 더 걸린 거죠. 과부하가 되는 거죠. 그래서 75짜리 3개를 델타 결선을 하다가 한 대가 고장이 나서 부위 결선을 하게 되면 130% 정도의 과부하가 걸린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과부하율은 이제 129.11이 되는 거고요. 마지막 세 번째, 델타 결선 시에 대한 동선과 부위 결선 시에 대한 동선의 비가 얼마만큼이 될까요? 를 풀어보면 델타 결선의 경우에는 이제 아까 앞에서 했었지만 변압기 한 대 용량의 루트 3배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변압기 한 대의 용량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상전압에다가 상전류예요. 부위 결선은 루트 3이 아니지. 3배죠, 3배. 뿅. 뿅. 부위 델타 결선은 3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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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위 결선은 루트 3배, 변압기 한 대 용량에. 그렇죠? 그러면 이것도 식을 다시 좀 변형을 해보면 이렇게 되겠죠. 요건 이제 델타 결선에 대한, 요건 이제 부위 결선에 대한. 근데 문제 조건에 보시면 과부하를 일으키면 안 돼요. 과부하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는 델타 결선 했을 경우에 대한 어떤 그 전력에 대한 값이 부위 결선으로 했을 때의 전력에 대한 값보다 크면 안 되는 거죠. 적어도 이렇게 부위 결선을 했을 경우의 용량과 델타 결선으로 했을 때에 대한 용량에 대한 값이 같으면 이제 100%니까는 적어도 같기는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안 그러면 여기에서 부하를 많이, 델타에서 부하를 많이 걸어버리면 부위 결선으로 바뀌는 순간에 바로 과부하가 되니까. 그렇죠? 그렇게 했다라고 치고 어차피 전압은 똑같을 테니까 이렇게 날아가면서 식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델타 결선 시의 전류에 대한 값은 3의 루트 3의 부위 결선에 대한 이제 전류값이 되는데 이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루트 3분의 1에 이렇게 적을 수가 있겠죠. 그렇죠? 위아래 루트 3 한번 해보세요. 그럼 밑에 루트 3하고 위에 루트 3이면 위에는 그대로 루트 3이 남고 밑에는 루트 3의 제곱이니까는 이제 3이 되겠죠. 그래서 위에 식하고 밑에 식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하나 기억해 두시고 이거 하나 기억해 두시고 두 번째, 그럼 동선은 델타 결선 시의 동선은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I 자승의 R이죠. 변압기가 근데 몇 대예요? 3대죠. 부위 결선 시에 대한 동선은 어떻게 되냐면 얘도 마찬가지로 I 자승의 R이죠. 근데 얘는 변압기가 몇 대냐면
2대입니다. 요 B를 이제 물어보는 건데, 나머지는 이제 뭐 그냥 뭐 숫자나 이런 저항은 이제 같다라고 치고 뭐 해결할 수 있겠는데, 전류값이 서로 비교치가 다르면 안 되니까 요거를 좀 비교치를 동일하게 하기 위해서 요거를 여기다가 뿅 대입을 한번 해보죠. 그렇죠? 얘가 얘라고 했으니까. 그럼 집어넣으면 3배에 곱하기 요거 대신에 요거를 이제 집어넣는 거예요. 루트 3에 1에 i의 제곱에 r. 요거는 제곱이니까는 3이니까는 요거하고 이제 없어지겠죠. 그럼 식이 결과적으로 얼마가 남냐면 IV의 자승의 R 이렇게 남을 거예요. 다 왔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다라고 하는 거냐? V 결선 C의 동선과 델타 결선 C의 동선의 비를 보면 얘는 I 자승의 R이고 얘는 2의 I 자승의 R이니까 결과적으로는 2분의 1, 50%에 대한 값이 나오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해서 두 번째 문제는 이제 이렇게 푸시면 돼요. 이것만 조금 뭐 에리꾸리 했고 그 전에 나왔던 것들은 이제 뭐 풀 수 있는 문제들이니까 넘어가겠고요. 3번 전력퓨즈 역할 뭐 설명들 쭉 나와 있으니까 보시면 되고, 뭐 전력퓨즈하고 계폐기와의 비교해가지고 표 이렇게 막 동그라미 치는 그런 시험 문제도 나오니까 그런 것들도 기억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퓨즈는 이제 무부하에서만 이제 회로 분리가 가능하고, 그다음에 단락사고 같은 경우에만 이제 차단이 가능하죠. 과부하나 뭐 기동시에 대한 어떤 그 전류가 일시적으로 높아진 현상, 그런 경우에는 퓨즈가 이제 끊어지진 않으니까, 동작하진 않으니까 뭐 그런 것들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4번 뭐 전기업자 뭐 이런 뭐 보가 서식 뭐 그렇대요. 아시면 되겠고. 5번 접지에 대한 이제 접지 개통 접지에 대한 거죠. 요거는 용어만 알면 뭐 얼추 이제 좀 할 수 있어요. 얘가 지금 뭐냐면 TN 접지죠. TN 접지, TN 개통 접지고, 시험 문제에서는 이제 CS 요거에 대한 이제 선을 연결하십시오. 이제 뭐 이런 건데, 일단 용어를 조금 알면 문제 풀기가 좀 쉬우니까, 요 T라고 하는 거는 접지를 의미해요. 프랑스어인데 그라운드를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요거는 영어고요. 뉴트럴이죠. 중성. 그리고 요 C는 컴바인드 그래서 얘는 결합을 의미를 해요. 얘는 분리를 의미를 하죠. 영어의 첫자라고 보시면 돼요. 요것만 이제 프랑스어니까 좀 T가 접지가 좀 안 갔으면 이해가 잘 안 갈 수는 있는데, 어쨌건 얘가 접지라는 의미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그래서 결국 얘 TN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중성선을 접지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중성선을 접지를 하는데 결합하고 분리가 된 접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부분은 결합이 되어 있고 어떤 부분은 분리가 되어 있어요. 그럼 뭐가 결합이 되어 있고 뭐가 분리가 되어 있는 거냐면 보호선과 중성선이 결합이 되어 있는가 분리가 되어 있는가 이렇게 되는 거죠. 얘는 보호선이고 프로텍트, 얘는 중성선이고 뉴트럴이죠. 얘는 분리된 거죠. PE라고 하는 보호선과 뉴트럴하고 중성선이 이제 분리가 되어 있는데, 이쪽은 보세요. 이제 펜선이라고 하는데 얘는 어때요? PE와 N이 같이 결합되어 있죠. 그러니까는 얘는 결합이 된 거고 얘는 분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부분은 결합해서 접지를 하고 어느 부분은 분리해서 접지를 하는 거죠. 그래서 CS 이제 개통 접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 그리는 것 자체는 그냥 별거 아니죠. 그냥 요거 세 개 나가는 거는 세 개 이렇게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연결하면 되는 거고. 얘도 마찬가지잖아요. 세 개는 그냥 이렇게 연결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요건 이제 따로따로 컴바인드니까는 결합하는 거니까는 그냥 선 하나에다 같이 이렇게 묶는 거죠. 그리고 얘는 따로따로. 얘는 얘니까는 이렇게. 얘는 얘니까 이렇게 분리해서. 그래서 뭐 어려운 건 아니죠. 그리고 요 노출 도전성 부분이라고 하는 거는 철대나 외암 같은 거를 의미를 해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기기 외암이나 이런 것들을 만진다고 해서 이제 감전이 일어나지는 않지만 사고가 일어났을 경우에는 다면 이제 감전이 일어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을 이제 노출 도전성 부분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니까 대충 이러한 어떤 그 개념들을 좀 알고 계시면 이제 문제 푸시기에 좀 괜찮겠죠. 그래서 만약에 시험에서 이제 물어보더라도 이거는 무슨 접지일까요? 그래서 그림 떠나는데 얘는 분리되어 있고 얘는 같이 있네. 그럼 같이 있는 거랑 분리되어 있는 거랑 같이 중성선을 접지하는 거네. 그럼 TNCS네. 뭐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넘어가겠고요. 6번. 부하 집계표가 있대요. 어쩌고. 간선의 공칭 단면적을 설정하십시오. 일단 이건 좀 이따 보고요. 여기 부하 집계표가 있어요. 이렇게 생긴 것들이 있는데 이따 이 표를 좀 해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보면 A쪽 부하랑 B쪽 부하가 있죠. 그래서 얘는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A쪽 부하라고 하는 거는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얘가 단상 3선이에요. 문제에서 보시면 단상 3선식이고요. 단상 3선식 어떻게 생겼냐면은 이렇게 생겼죠. 그렇죠? 중성선이고 A선이 있고 B선이 있고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저거의 요 그림과 여기 나오는 부하 집계표를 같이 섞어 보면 이런 거죠. 여기 나오는 요 A 부하라고 하는 거는 여기에 이제 부하가 걸리는 것들이에요. B 부하라고 하는 거는 여기에 부하가 걸리는 것들이고 A, B에 걸리는 부하는 요거랑 요거 사이에 이렇게 걸리는 부하인 거죠. 그래서 회로 번호가 1번부터 8번까지 쭉 있는데 1번하고 2번 같은 경우에 보면 A에도 있고 B에도 있죠. 그러니까 요 1번하고 2번 부하는 여기에 있는 부하들이죠. 1번하고 2번. 그리고 3번하고 4번은 A 쪽에만 있는 거니까 여기가 3번하고 4번 이렇게 있는 거죠. 3번하고 4번.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회로가 부하집계표가 의미하는 바가 이렇다라고 하는 거는 일단 하나 기억을 좀 해두시고요. 그래서 문제에서 뭘 물어봤냐면 간선의 굵기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면 일단 전류가 얼마인지를 알아야죠. 간선의 간선에 대한 굵기는 어떻게 구하죠? 단상 3선식이니까는 17.8에 LI에 1000에 이렇게 구하는 거죠. 그래서 문제 보면 거리가 두 번째 줄 처음에 나와요. 50. 그리고 전압 강화율은 2%가 되도록 한다라고 하는 건데 어느 한 선에 걸리는 전압 강화니까 전체는 220이고 단상 3선인데 전체는 220이 걸리는 거고 중성선과 다른 한 선 간에는 110이 걸리는 거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전압 강화는 220에 대한 걸까요? 110에 대한 걸까요? 110에 대한 거죠. 왜냐면 선 하나에 대한 거니까. 따라서 요거는 110에다가 2%니까 0.02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제 뭐가 남았냐면 전류값만 남은 거죠. 그럼 전류는 어떻게 구하는가? A하고 B 부하 중에서 큰 전류값을 택해서 집어넣으면 돼요. 작은 걸 택했을 경우에는 큰 전류가 흐를 수 없으니까. 그러면 A쪽 부하는 5, B쪽 부하는 4200이라고 했으니까는 각각 한번 해보죠. 그러면 요거는 계산을 하면 45.45. 요건 A 부하에 대한 거고 B 부하에 대한 거는 4200에다가 110을 나누면 38.18이래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얘가 크니까 얘를 이제 대입을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하면 단면적이 얼마가 나오는가 봤더니 저 전에 하면 18.39가 나온대요. 18.39 이거보다 큰 거 선정하시는 거죠. 그럼 공칭 단면적이 이거보다 큰 게 뭐가 있냐면 25짜리가 있으니까 간선은 25짜리를 선정을 하면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1번은 됐고 두 번째 2번 문제 후광 전선관의 굵기를 선정을 하래요. 지금 우리가 방금 간선의 굵기를 선정을 했어요. 얼마짜리 선정을 했냐면 25짜리를 선정을 했죠. 그렇죠? 얘는 피복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전선의 굵기가 25예요. 전선 보면은 물론 나선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나선은 이제 송전 이런 쪽에서 쓰는 거고 실제로 우리가 배전하거나 이런 쪽은 다 피복이 덮여 있는 걸 사용을 하잖아요. 전기가 닿으면 안 되니까. 그랬을 경우에 피복을 포함한 도체 단면적이 얼마냐면 88mm죠. 88mm 스퀘어. 근데 우리가 이제 후광 이 전선관의 굵기를 구하고 싶은데 이 전선관의 굵기에 전선이 몇 가닥 들어가고 얘는 한 가닥에 대한 거잖아요. 88이라고 하는 거는 피복을 포함한 도체 단면적이 88이라고 하는 거는 한 가닥이죠. 우리가 방금 한 가닥에 대한 전선의 굵기를 구했으니까. 근데 이 문제에서는 몇 가닥이 들어갈까요? 처음에 얘가 단상 몇 선씩이라고 했냐면 단상 3선씩이라고 했으니까는 그 전선관에는 전선이 세 가닥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러면 세 가닥이 들어갔을 경우에 전선의 굵기가 얼마냐면 264래요. 요게 264. 그렇죠? 식을 한번 이제 써보죠. 전선의 굵기를 구하는 식이 이런 게 있죠. 4파이 d 제곱. 원래 파이 r 제곱인데 지금 우리는 이제 굵기를 구하는 거니까 전선관의 굵기를 구하는 거니까 지름이죠. 지름. 반지름이 아니고. 그러니까 지름에 대한 이제 단면적을 구하는 공식은 4파이 d자승. 그렇죠? 그래서 걔가 이렇게 해서 계산을 했을 경우에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전선관에 전선을 꽉꽉 채워넣지는 않아요. 꽉꽉 채워넣으면 전류가 흘러서 열이 발생했을 경우에 화재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동일한 굵기라면은 48%까지 다른 종류의 굵기가 관에 이제 집어넣어야 하면 다른 종류의 굵기 전선을 관에 집어넣어야 하면 뭐 32%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게 있잖아요. 이것도 이제 보면 전선관에 48%만 집어넣겠다 그런 거죠. 0.48 48%만 집어넣겠다. 걔가 얼마가 된다라고 하는 거냐면 걔가 264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지름은 분자는 분모로 분모는 분자로. 그럼 요거 4가 분모니까는 위로 올라가고 곱하기 264. 분자는 파이하고 0.48이 있으니까는 파이 곱하기 0.48 하시고 제곱은 넘어가면은 루트로 되니까 요거 이제 계산기로 이제 누르면 되겠다. 그런 거죠. 그러면 26.46 mm. 이제 후광전선관은 이제 26.46짜리가 없으니까 이거보다 좀 하나 큰 거 써야 되겠죠? 그럼 선정은 얼마짜리로 하냐면 28짜리로 선정을 하셔야죠. 후광전선관의 굵기
전선의 공칭단 면적 이런 거는 암기를 다 해주셔야 됩니다. 어느 정도는. 뭐 차단기 용량이나 뭐 변압기 용량 이런 것들은 뭐 다 좀 암기는 뭐 꼭 암기를 안 하셔도 상관은 없는데 전선의 뭐 굵기나 이런 것들을 암기를 하셔야 돼요. 시험 문제에서 주어지지 않고 물어보는 경우들이 상당히 있고 이걸 쓰라고 하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암기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문제가 뭐였냐면 간선용 과전류 차단기 용량을 선정하라고 했는데 여기에 보면은 허용 전류가 얼마냐면은 133이죠. 요거에 대한 차단기 용량은 이제 125 암페어 프레임. 또 트립 전류도 이제 125. 이것도 암기를 하셔야죠. 근데 이거는 어차피 다 암기를 하기 실 수도 없기 때문에 이제 문제에서 나오는 것들 중에서 문제에 나오는 것들 위주로 좀 암기를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LCB 용량 따로 있고 VCB 용량 따로 있고 뭐 MCCB 용량 따르고 다 따로따로거든요. 차단기 용량. 그걸 다 외우는 거는 좀 어려우니까 뭐 다 할 수 있으시면 좋긴 한데 다른 거 외우기도 바쁘니까 이런 것들은 그냥 문제에 나오는 것들 위주로 해서 암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면 요건 됐고 4번 복선 결선도를 완성하십시오. 이제 아까 부하시키표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렸어요. 요거는 선관에 걸리는 거고, 요거는 이제 각 선관에 걸리는 거다. 이제 그거를 기억하시고, 여기다가 이제 그림을 그리시면 되죠. 1번하고 2번 다시 한번 보죠. 1번하고 2번. 1번하고 2번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선간에 걸리는 거니까 얘를 A라고 하고 얘를 B라고 하면 A에 연결 하나 하고 B에 연결 하나 하고 저 선간에 걸리는 거니까 얘도 A에 하나 연결하고 B에 하나 연결하고 이게 되는 거죠. 얘는 휴지 연결 안 돼 있는 거는 중성선이고 얘는 이제 부하는 연결 안 돼 있으니까 넘어가고 그리고 이제 3번하고 4번 3번하고 4번은 A 부하죠. 그러면 3번도 A 부하 4번도 A 부하 그렇죠? 왜냐면 중성선과 다른 한 선에 걸리는 거니까 다른 선은 이제 중성선에 연결이 되어야 하겠죠. 5번하고 6번은 B부하 5번, B부하인데 B선 A하고 B 그리고 마찬가지로 다른 선은 이제 중성선에 연결이 되어야 하겠죠. 그리고 7번은 A 그리고 8번은 B 7번은 A 8번은 B 또 중성선 그리고 얘는 단자되죠. 그래서 단상 3선식의 중성선은 이종잡지 이렇게 하는 거죠. 하고 5번 문제네요. 설비 불평율은 얼마일까요? 설비 불평율 구하는 공식 다 아시겠지만 단상 3선식일 경우에 중성선과 다른 한 선에 걸리는 부하 중에서 제일 큰 놈에서 제일 작은 놈을 빼는 거죠. 선간에 걸리는 거는 계산을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얘는 분자에는 계산하지 않아요. 그래서 일단 요거 A 부하와 B 부하에 대한 것 중에서 큰 놈에서 작은 놈을 빼야 되는 거니까 요거는 3100, 그쵸? 요거는 2300. 단상 3선식이니까는 2분의 1. 다가 분모는 다 들어가는 거죠. 곱하기 100. 이렇게. 그래서 계산기를 누르시면 17.39%의 설비 불평률이 나타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칠 번 접지선의
온도 상승했을 때의 공진한 면적을 구하십시오. 네, 온도 상승에 대한 식 얼마게요? 세타는 0.008의 단면적의 전류의 제곱에다가 통전 시간 t. 주어진 것들을 한번 대입을 한번 해보면 온도 상승을 1000도로 하게 돼요. 1000도. 고장 전류는 1000A. 얘는 10,000. 통전 시간은 0.5. 해서 무엇을 구하라고 했냐면 공칭 단면적을 구하십시오. 아까 좌우로 넘기는 거 했으니까 여기서는 이제 안 할게요. 그래서 이제 넘기셔가지고 A를 이제 좌변에 놓고 해서 계산을 하시면 20msquare가 나오는데 이것도 이제 공칭값은 아니니까 20스퀘어보다 큰 공칭값을 선정하면 이제 25msquare가 되겠더라. 이제 그런 거죠. 다음 문제. 간이수전 설비에 대한 단선도를 보고 이제 물음에 답하십시오. 1번 큐비클 타입. 이제 여러분들 이제 변전실 같은 데 보시면 이렇게 철로 된 이제 사각형 이제 박스들이 쭉 있고요. 이제 그 안에 이러한 이제 기기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구성을 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건데 얘는 이제 사면으로 이제 구성을 하라고 했지요. 그쵸? 사면으로 구성을 하라고 했으니까 사면으로 하는데 만약에 5면으로 이제 구분을 하면 5면으로 만들면 이제 ASS까지 이제 한 면으로 집어넣으시면 되는데 여기는 이제 4면으로 하라고 했으니까 요렇게 하나 그리고 MOF 하나 그리고 COS랑 변압기 하나 또 COS랑 변압기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고압측은 4개 4면 하면 되고요. 저압측은 여기 저압 요거 ACB 하나, MCCB 하나. 그래서 저압측은 이렇게 2개 하면 됩니다. 4개, 2개. 만약 하나 더 하라고 하면은 자동 무장 구분 깃배기까지 이제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도면에 표시된 1, 2, 3에 대한 기기 최대 설계 전압과 전격 전류는 여러분들이 쓰시면 되죠. 뭐 다 이제 풀에도 나와 있으니까 어차피 암기해서 쓰는 거니까 계산해서 쓰는 게 아니니까 뭐 특별한 건 아니고 한 가지만 주의하시자면 여기 나오는 이 피레기에 대한 전압값이 변전소일 경우하고 이제 선로일 경우하고 다르죠. 공칭 전류에 대한 값도. 그래서 이제 변전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21kg, 그렇죠? 이제 일단 일반 선로일 경우에는 이제 18kg가 되는 거니까 이제 그것만 조금 이제 주의를 하시면 나머지는 이제 그냥 조금 외우셔서 이제 쓰시면 돼요. 그리고 3번은 4번하고 5번 차단기 용량하고 이제 구해서 선정하십시오. ACB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MCCB가 있는데 일단 ACB부터 한번 해보면 500이니까 500kg에다가 전압이 380 삼상이니까는 루트 3배 그리고 MCCB는 용량이 200 곱하기 10의 3승에다가 얘도 3상이니까는 루트 3배에다가 전압은 380 이러면 이제 전류값을 이제 우리가 구할 수 있겠죠. 전류가 얼마냐면 ACB 같은 경우에는 759.67 암페어 그리고 MCCB 같은 경우에는 303.87 암페어. 그래서 ACCB는 프레임 용량이 800에 트립 용량도 800, MCCB는 이제 프레임은 400, 그다음에 트립은 350.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일일이 다 외우기가 어렵잖아요. 그냥 문제에서 나오는 것 기준으로 해가지고 암기를 하셔야죠. 만약에 못 외우실 것 같으면은 그냥 나와 있는 거 쓰고 나와야죠. 재청관이
뭐 맞게 해주면 좋고 아니면 어쩔 수 없고. 근데 이거를 일일이 다 외우기가 너무 힘드니까 일단 나오는 것들 위주로 해서 암기를 좀 해주시고요. 거의 비슷한 용량대가 많이 나올 테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넘어가시겠고요. 9번, 네, 뭐 간선의 설계시 고려사항 한번 읽어보시고 10번 시퀀스 문제인데 뭐 이런 거 시험 나오면 좋죠. 감사한 거죠. 그래서 문제를 한번 읽어보시면 이제 PB 스위치를 온한 후 일정 시간이 지난 다음에 전동기가 이제 작동되는 회로래요. 여기 이제 시퀀스 도면을 보면 전동기가 있고요. 얘를 이제 누르면 계전기가 이제 여자가 되겠죠. 그러면서 얘가 붙겠고, 그러면 이제 같이 타이머, 물론 이거 눌렀을 때 이제 타이머도 같이 통전이 되죠. 아직 여자는 아니고 전류가 이제 흘러서 설정 시간 이후에는 이제 여자가 되겠죠. 통전이 된 후에 이제 여자가 되면 설정 시간이 되었을 때 여자가 되면 이제 얘가 이제 붙으면서 MC도 이제 여자가 되는 이제 그런 이제 그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여기에 이제 세 번째 줄 제일 끝에쯤 이제 여기에 사용한 타이머는 입력 신호를 소멸했을 때 열려서 이탈되는 형식이고 전동기가 회전하면 릴레이 X가 복귀가 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는 얘가 여자가 됐을 때 얘는 소자가 되도록 해야 되겠다. 그러면 얘가 소자가 되면은 얘도 소자가 될 테니까 얘도 떨어지겠죠. 그러면 멈추게 될 텐데 멈추지 않도록 하게 이제 시퀀스를 완성하십시오. 이제 뭐 그런 겁니다. 얘가 이제 여자가 됐을 때 전동기가 회전을 하게 되면 얘를 소자를 시키고 얘가 소자가 됨에도 불구하고 얘는 계속 돌게 해줘라. 이제 그런 거죠. 그러면 일단 얘가 돌 때 얘가 멈추려면 이거에 대한 비접점을 여기다가 써버리면 되죠. 이렇게. 그러면 얘가 여자가 된 순간 B접점이 A접점으로 바뀌면서 회로가 차단이 될 테니까 그러면 이제 X 계전기는 소자가 되겠고요. 그럼 얘가 소자가 돼서 소자가 되고 다시 떨어져서 복귀가 되더라도 얘가 계속 돌아야 되니까 얘가 계속 돌 수 있도록 뭘 하면 돼요? 자기유지를 만들어주면 되죠. 그러면 여기다가 자기유지 MC의 A접점을 쓰면 되겠죠. 얘를 자기유지라고 부르는 거죠. 스스로 유지할 수 있는 접점. 자기유지 접점. 그러면 다시 쭉 이제 한번 해보면 눌렀을 때에 얘가 여자가 되고 타이머에 통전이 됐다가 일정 시간 이후에 얘가 딱 붙어요. 그러면 이제 MC가 여자가 되면서 전동기가 돌죠. 얘가 쭉 붙으니까. 그러면 얘가 여자가 된 순간, 얘가 여자가 돼서 전동기가 도는 순간 떨어져서 소자되고 소자됐지만 얘가 여자가 되어 있는 상태면 계속 얘가 붙어 있을 테니까 그러면 전동기도 계속 돌 수 있겠다. 아주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시퀀스에 대한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1번 최소 가닥수를 표시하십시오. 이런 건데 그냥 요 그림 자체로 가닥수를 보기 조금 어려우니까 제일 좀 단순한 회로를 하나 그려볼게요. 플러스 마이너스 스위치. 요것도 이제 이해가 안 가시면은 굉장히 갈 길이 먼 거죠. 요거 그냥 뭐 교류니까는 플러스 마이너스에 대한 개념이 뭐 특별히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더라도 이제 기준 잡아야 되니까 전류가 이렇게 흘러간다라고 이제 가정을 그냥 하고 여기 스위치가 닳았죠. 그럼 이제 어떻게 돼요? 스위치를 닫으면 전류가 이렇게 흘러서 뿅뿅뿅 불이 들어오고 스위치를 열면 꺼지겠죠. 만약에 여기에다가 스위치 하나로 전등을 2개 점등되도록 하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이렇게 연결하면 되죠. 그러면 스위치 누르면 이렇게도 전류가 흐르고 이렇게도 전류가 흐르니까 이것에 의해서 2개의 램프가
불이 들어오겠죠. 예. 물론 직렬로 연결해도 상관없긴 한데 상관이 없는 건 아니지만 직렬로 연결해도 뭐 한 2개 정도 램프 불 들어오는 거는 문제가 없겠지만 쭉 한 100개 정도 있다라고 이제 가정을 해보면 제일 끝에 있는 램프는 거의 불이 안 들어올 수도 있죠. 전압 강화 때문에. 그러니까는 전압을 일정하게 유지해서 램프가 점등이 되도록 하려면 병렬로 연결을 해줘야죠. 그래서 이런 이제 회로가 있고, 근데 만약에 스위치 하나를 가지고 램프를 2개가 아니고 스위치를 2개를 놓고 각각의 스위치로 램프를 각각 점등시키고 싶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러면 요거 스위치 누르면은 이렇게 신호가 흘러가지고 얘가 불이 들어오고, 얘를 누르면 신호가 이렇게 흘러서 얘만 이제 불이 들어오게 되겠죠. 그렇죠? 네. 그거를 여기에다 연결하면 돼요. 네. 이제 문제가 어떻게 나왔냐면 스위치가 A, B가 2개가 있고요. A 스위치에 대해서는 기역하고 니은이 점등이 되고, B 스위치에 대해서는 디귿하고 리을이 점등되도록 하는 도면이다라고 이제 나온 거죠. 그럼 이제 어떻게 되냐면 전원 단상 2선식이죠. 선이 이제 2개가 이렇게 들어가겠죠. 선이 2개가 이렇게 들어가. 일단 이거 하나 먼저 들어가죠. 들어갑니다. 하나 쭉 들어갔어요. 쭉 들어갔어요. 그게 스위치 하나하나별로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각각의 스위치로 들어가는 거니까 A 스위치로도 들어가고 B 스위치로도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갈게요. 저 배까지 그려야 되겠다. 그럼. 이렇게. 그러면 이게 여기로도 들어가고 여기로도 들어간 거죠. 그죠? A 스위치는 이제 기역하고 이제 니은이니까 A 스위치는 기역하고 니은에 이렇게 붙일게요. 이게 여기까지 간 거니까 A 스위치가 이제 여기까지 간 거죠. 이렇게. 아까 이제 병렬 아까 이제 말씀드렸지만 뭐 더 달고 싶으면 여기다 이렇게 연결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근데 B 스위치도 B 스위치에서 빠져나가서 일로 가야죠. 그러면 B 스위치 빠져나가서 이렇게. 그러면 얘도 스위치 이렇게 빠져나가서 이렇게 간 거죠. 헷갈리니까 빼고. 그럼 이제 뭐만 남았어요? 뭐만 남았냐면 이쪽 것만 남았죠. 이쪽. 여긴 선이 몇 개예요? 하나죠. 하나로 빠져나가는 것만 있으면 되는 거니까.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하나로 빠져나가는 것만 있으면 되겠죠. 빠져나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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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져나가고.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기본형으로 해서 요거를 한번 연습을 해보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2개가 조금 이해가 잘 안 가면 얘는 어차피 병렬로 점프시키면 되는 거니까 요거는 일단 빼고 이렇게만 일단 보는 거죠. 그래서 스위치 하나 이렇게 가서 A로 갔다가 A에서 이렇게 B도 이렇게 갔다가 B에서 또 타고 이렇게. 그러면 선이 이제 몇 가닥인지 봐야죠. 여긴 2가닥, 그렇죠? 여기 2가닥, 여기 2가닥, 여기 2가닥, 여기는 3가닥, 그렇죠? 스위치 처음에 들어간 거 하나, 그다음에 스위치 A에서 전등 A로 가는 거 하나, 그리고 스위치 B에서 전등으로 가는 거 하나, 이렇게 3가닥. 그렇죠? 이렇게.
가닥수 하는 것 중에서는 좀 제일 이것도 단순한 거죠. 이제 좀 기본적인 유형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가고, 네. 한 50분에 끝내드려야 되는데 좀 이제 설명이 좀 길어져서 좀 시간이 많이 갔어요. 좀 이제 좀 빨리빨리 좀 넘어갈게요. 간단한 것들은. 이것도 이제 뭐 이제 PT하고 CT 이제 결선하는 건데 이제 PT는 이제 V 결선하고 그렇죠? PT는 이제 V 결선 이렇게 하고 CT도 이렇게 해가지고 선 하나, 둘, 세 개. 그렇죠? 얘도 하나, 둘, 세 개. 또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그렇죠? 그리고 뭐 접지하고. 고압은 3종, 특고압은 1종. 그렇죠? 그리고 뭐 퓨즈 연결하고. 여기다 연결하지 않는 이유는 이제 그러니까 퓨즈를 사용해야 되는 이유는 이제 어떤 고장에 대한 확산을 이제 방지하기 위한 거고 가운데에다 퓨즈를 연결하지 않는 이유는 불개선이니까 불개선은 삼상을 가지고 그 단상에 대한 것을 가지고 삼상의 출력을 얻기 위함인데 여기에 퓨즈 연결됐다가 끊어지면은 삼상을 얻을 수가 없으니까 이거는 차단기는 빼고 퓨즈는 빼고 그렇죠? 뭐 2차 측의 퓨즈는 뭐 다는 경우하고 안 다는 경우하고 특별히 뭐 이래야 된다라는 뭐 내성 규정에서에 대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너무 그거 갖고 뭐 어느 게 맞네 뭐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혼촉 고조합 혼촉이나 이런 이제 방지 등을 위해서 이제 뭐 이렇게 접지 같은 걸 하고 뭐 이런다 하고 이제 보시면 되는 거니까 이거는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CT 운전 중에서 뭐 개방해서는 안 되는 이유 뭐 이런 것들 많이 보실 테니까 뭐 특별한 건 없고 뭐 전격 전압하고 뭐 전격 전류가 얼마나 하는가 뭐 이런 것들도 뭐 워낙 많이 나오는 거니까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13번 뭐 이상 대책 뭐 세 가지 뭐 전력 시간에도 많이 하는 거니까 넘어가겠고요. 14번 기준 용량 구하고 차단 용량을 이제 표에서 선정하십시오라고 했는데 우리가 기준 용량을 구하는 방법은 삼상의 경우에 루트 3에다가 전격 전압에다가 전격 전류 이렇게 구하죠. 그리고 고장 단락 용량 같은 경우에는 차단 용량 루트 3에다가 차단기 전격 전압에다가 차단기 전격 전류가 아니고 차단기 전격 전류는 맞는데 표시를 이렇게 안 하고 S로 하죠. 그래서 요거하고 뭐 그냥 VN이라고 표현을 하긴 했는데 얘는 이제 전격 전압이고 얘는 차단기 전격 전압이니까 공칭 전압에다가 1.2에 1.1배 한 거니까 요거랑은 좀 이제 다르다는 거는 뭐 아시겠죠? 그래서 뭐 공칭 차단기 전격 전압 값을 뭐 암기하셔도 상관없고 암기가 안 되면은 요 식을 이제 1.1분의 1.2배다라는 거를 이제 기억하고 계셨다가 대입을 해도 뭐 상관은 없으세요. 그래서 어쨌거나 얘랑 이제 구해야 되는 건데 얘는 6,600이라고 나왔어요. 6,600. 그리고 고장 전류가 얼마냐면 단락 전류가 8,000. 그리고 얘는 전압이 6,600에 대한 거니까는 뭐 7,200 그냥 하셔도 되고 기억을 못 하시면 여기다가는 6,600에다가 곱하기 1.1에 1.2 이렇게 하셔도 뭐 크게 상관은 없으세요. 어차피 그거보다 큰 거를 차단기 용량으로 선정을 하는 거니까. 그럼 이제 우리가 모르는 건 뭐냐면 얘죠. 얘를 구해야 되겠죠. 전격 전류가 얼마일까요? 이제 퍼센트 임피던스 값이 나왔으니까 퍼센트 임피던스 값과 전격 전류에 대한 관계는 단락 전류를 구할 때 퍼센트 임피던스 분의 100의 전격 전류 이렇게 구하는 거니까 얘를 전격 전류에 대한 식으로 바꾸면 100의 퍼센트 임피던스의 단락 전류 이렇게 되겠죠. S. 그럼 요 퍼센트 임피던스가 얼마라고 했냐면 58.5. 고 요거는 얼마라고 했냐면 8,000이라고 했으니까 요거를 이제 계산기로 누르면
계산기로 누르면 4680이래요. 4680 암페어. 네, 그러면 얘를 여기다가 대입을 해서 루트 3 곱하기 6600에다가 4680을 하시고 단위를 메가로 이제 물어봤으니까는 뭐 10의 마이너스 6승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차단 용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했지만 요거 루트 3에다가 뭐 기억하시면 7200 하시고 곱하기 8000에다가 이것도 메가로 물어봤으니까 10의 마이너스 6승 해가지고 이제 차단 용량 선정하시면 되는 거죠. 네, 뭐 이렇게 뭐 좀 새로운 유형이긴 하지만 뭐 이렇게 식 자체가 이제 어려운 건 아니니까 좀 연습을 좀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이 아닌 두 문제나 남았네요. 그러면 15번 문제를 하면 15번 문제는 그림을 좀 그리면 조금 문제 풀기가 좀 편해요. 그림을 좀 그려보면 이런 단상 변환기가 있는데 권수비가 이제 얼마라고 했냐면 30이라고 했어요. 권수비는 30이고요. 1차에 6.6kV가 있는 거고요. 지금 구해야 될 게 2차 전압 구해야 되고요. V2 구해야 되고, 그리고 2차 전류 구해야 되고요. I2 구해야 되고, 그리고 1차 전류도 구해야 돼요. I1. 그리고 여기 이제 부하가 연결되어 있는데 부하가 얼마냐면 50kg에 역률 80이래요. 50kg. 와트의 역률은 0.8. 요거 가지고 이제 문제를 푸는 거죠. 근데 그리고 보니까는 뭐 크게 어려운 건 없겠죠. 2차 측 전압 어떻게 구해요? 권수비 A는 V2분의 V1, N2분의 N1, I1분의 I2 이렇게 구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V2는 2차 전압은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A분의 1에 V1 이렇게 해서 구할 수 있는 거고, A는 30, V1은 6600. 6600. 그러면 1차 전압이 얼마가 나오냐면 220V가 나온대. 220V. 2차 전류는 어떻게 구하냐면 부하가 있으니까 2차 전류는 단상이니까 50에다가 06까지 하셔야 되겠네. 코사인 세타. 전압은 220V라고 했으니까 거기다가 0.8 kg니까는 10의 3승. 그렇죠? 그러면 2차 전류는 얼마냐면 284.09래. 284.09 암페어. 그러면 1차 전류는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A분의 1의 2차 전류. A는 30. 2차 전류는 284.09. 계산기를 누르면 9.47. 그렇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1차 입력이 얼마냐? P1. 1차 입력은 얼마냐면 V1의 I1. 1차 전압은 얼마라고 했냐면 1차 전압은 6600이고 2차 전류는 9.47. 키로로 물어봤으니까는 이제 이것도 10의 마이너스 3승. 하면 62.5. 이렇게 구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뭐 이렇게 그림 그려놓으면 이제 나머지 푸는 거는 특별히 어려운 내용은 없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마지막 2차 과정 문제네요. 뭐 이제 이런 거 시퀀스 문제가 원래는 뭐 한 번 정도밖에 안 나오는데 이번에는 이랬을 때는 뭐 2번 정도 나왔어요. 뭐 이런 거 나오면 좋죠. 점수 주려고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요 앞에 나오는 거는 이제 그냥 입력이니까는 뭐 특별히 신경 쓸 시간 없고요. 여기 나오는 뒤에 부분, X1하고 X2하고 X3하고 X4가
접점이 이제 직렬로 연결돼 있고 이제 병렬로 연결돼 있는 것만 이제 구분하시면 되는데, 기억하셔야 될 것은 직렬, 회로가 직렬로 연결되어 있다. 그러면 논리식으로는 AND죠. 그리고 논리 기호로는 곱하기. 그리고 병렬회로. 병렬회로는 OO죠. 논리 기호로는 이제 더하기. 이것만 이제 기억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을 한번 식으로 먼저 한번 써볼게요. 요거를 식으로 한번 먼저 써보면 x4는 x1 직렬이니까 곱하기 x2, 그리고 p2는 x3의 부정 더하기 x4. 그쵸? 비접점을 여기 나오는 이렇게 비접점은 부정이라고 하죠. not. 그렇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여기에다가 이제 시퀀스를 이제 완성을 하면 돼요. 그럼 이제 그려보면 여기는 이제 그냥 스위치가 있겠죠. A하고 B하고 C하고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을 거예요. 얘는 A고 얘는 B니까. 그렇죠? 그러면 A하고 B가 직렬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AND죠. 얘랑 얘가 AND 해서 나온 애가 X4죠. 두 개가 직렬로 해서 나온 게. 그리고 그거랑 X4랑 X3의 비접점하고 병렬로 연결되어 있는 거니까 여기에는 부정, 비접점이니까 그 두 개는 병렬이니까 5어 이렇게 되는 거죠. 하면 이제 P2로 나오는 거니까. 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18년도 전기 기사 1회 문제를 모두 풀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